자, 오늘은 우리 동장맘 대표님들과 함께 해서 블로그 글쓰기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 키워드, 블로그 점검하기, 모바일 PC 버전 꾸미기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은 실습용으로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PT 띄우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원리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 첫 시간 때 어떤 주제로 많이 말씀드리냐면은 네이버는 어떤 회사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표님께. 네이버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이버는 무슨 회사일까요? 무슨 회사일까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좋은 회사. 그쵸? 굿 컴퍼니. 두 번째, 어떻게, 누르기도 싫으신가요, 혹시? 학습의 의지가 없어? 네, 무슨 회사일까요? 돈 많은 회사? 네, 그렇고요. 지금 네이버에 보시게 되면은 첫 화면에 뭐가 보이죠, 대표님들? 첫 화면에 뭐가 보일까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긋고 있는 거. 과고? 과고가 뭐죠? 아, 광고? 예, 그쵸. 광고가 있죠. 네이버는 대표님들 광고 회사입니다. 검색 기반의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로그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이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뭐가 있죠? 네이버 스튜디오가 있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런 광고 쪽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광고 회사라는 내용들을 거의 다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요. 이 왜 네이버는 그냥 좋은 회사고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광고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네이버의 수익은 광고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대면장만한 광고 보이시는 혹시 대표님들? 어도비라고? 요거 광고비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표님들? 시간당 얼마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갈까요? 네, 맞히시는 분께 100만 냥, 그쵸? 그, 그 옛날 화폐로 말고 지금 시간당 1000만 원? 네,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2천만 원, 3천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피크인 시간대가 몇 시죠? 11시부터 2시 사이. 그리고 저녁 시간 7시부터 8시 사이의 수익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이 웹툰 있죠, 웹툰. 웹툰 쪽에 밑에 들어가는 광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 제가 좋아하는 김 부장인데,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 나와 있는 요 광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웹툰에 있는 광고? 네. 요거 단가 보면 여러분들 더 놀라실 겁니다. 요거는 기본 단가가 한 1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라고요? 1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트래픽이 좋은, 그러니까 연재하고 있는 만화 중에서 재미있는 만화 있죠. 유명 작가의 만화. 이 만화 작가의 가격은 더 높습니다. 최대 2억, 2차까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네이버는 이런 광고 수익으로 거의 다 수익화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어떤 전단지를 붙이거나 재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광고기 때문에 이 광고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수익화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글을 쓰거나 어떤 광고를 하거나 나만의 수익 아이템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를 알게 되는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네이버 광고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이버 광고. 자, 네이버 광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은 1번 누르시고요. 가입하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예, 처음 들어보는 누나들 많죠?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광고를 나는 한 번도 접속해 보신 분도 없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네이버 광고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거는 내가 광고주가 아닌데 왜 이 네이버 광고를 내가 알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 우선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무료. 회원가입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료로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광고를 할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냥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 오케이? 네. 그래서 우선 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그건 끝내드릴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키워드 도구.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이면 1번. 보이면 1번. 안 보이시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수영 대표님. 자,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 키워드 도구로 뭘 볼 거다? 네이버의 검색량과 검색량 그리고 뭘 볼 거죠? 네, 경쟁도.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량은 뭐냐면요. 소비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 있죠? 블로그 글을 하시는 분들 있죠? 블로그들은 뭐다? 경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라고 볼게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자면은 쇼핑몰이 있겠죠. 쇼핑몰. 쇼핑몰은 뭐다? 맞습니다. 판매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이버 카페. 이것도 뭘까요? 판매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검색량이 왜 소비자일까요? 블로그는 왜 판매자고 뒤에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들 다 왜 판매자일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제 봄이죠, 봄. 봄이죠. 봄에는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가 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을까요? 봄에는. 봄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어떤 키워드가 많이 있을까요? 꽃놀이?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네, 벚꽃. 네, 꽃놀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축제. 또, 여행. 맞습니다. 뭐, 캠핑도 있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딱 조약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뭐가 나오죠? 모바일과 PC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죠. 그쵸? 벚꽃도 그렇고, 보시면 벚꽃이란 키워드는 엄청나게 이제 키워드가 높겠죠? 자, 이 S라는 글자는 뭐냐면요. 특정 시기, 예, 시기에 따라서 급증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겨울에는 핫팩을 많이 쓰겠죠. 핫팩. 그쵸? 핫팩. 핫팩이 왜 많이 팔릴까요? 추우니까.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 뭐라고 하죠? 키워드 있죠. 키워드 도구만 활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신기한 키워드 모바일에서 많이 나오는지 조회수가 PC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라는 글자도 특정 시기에 올라가는 키워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캠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캠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이거는 PC였죠 대표님들? PC 조회량이었고 왼쪽에 있는 거는 모바일의 조회수였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PC에서 검색 많이 하는 키워드와 모바일에서 검색 많이 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키워드는 다 뭘로 주반이 되어 있죠? 모바일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키워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또 몇 개를 검색해 볼 거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색을 해볼게요. 홈페이지에 딱 검색하니까 모바일이 많아요? PC가 많아요? 얘는 또 모바일이 많네요. 자, 요거 보일까요? 쇼핑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쇼핑몰 제작. 뭐가 많죠? PC가 많아요? 모바일이 많아요? 네. PC가 더 많죠. 자, 이 키워드는 뭐다? 사람들이 PC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 기반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글을 쓰거나 어떤 방문자를 내릴 때 나는 모바일 기반으로 좀 많이 써야 되겠네. 나는 PC 기반으로 좀 써야 되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색량이 뭐냐면은 대표님들이 소비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뭐라고요? 소비자.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높고 내가 블로그로 썼을 때 노출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10명을 뽑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인원이 100명이 만약에 지원을 하면은 경쟁률은 몇 대 몇이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10대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검색량, 예를 들면은 검색량이 높다는 거는 키워드 개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검색량이 많은 건 많은 키워드는 뭐라고요? 네, 경쟁이 높고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을까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메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메인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고 그리고 글자 개수 있죠. 글 개수. 글자 수가 적은 키워드. 5글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내외인데 이게 가끔은 8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9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5글자 내외의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 이해 가실까요? 용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뭐 벚꽃이라던가 캠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키워드는 우리가 보세요. 조회수가 얼마큼 돼요? 4만, 12만 넘죠. 이런 키워드 갖다가 우리가 글을 썼을 때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블로거들이 어디 가죠? 막 여기저기 가면서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가서 뭘 하죠? 저런 키워드 갖다가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런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 노리면 좋을까요? 네. 서브 키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붙는 글자들. 제가 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예를 들면은 캠핑이라고 검색하니까 뭐가 나오죠, 대표님들? 뭐가 나오죠? 요게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그쵸? 보이시나요? 자, 그럼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제가 어쨌든 간에 그 경쟁이 높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뭔가를 글을 썼을 때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내가 상위 노출한다는 거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키워드는 어때요, 대표님들? 여기 글자 수가 몇 개죠? 네, 둘, 다섯, 여덟 글자죠.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니까 어때요? 뭐 기본 준비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죠. 근데 얘네 블로거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캠핑이라는 키워드와 준비물이라는 키워드와 추천, 체크리스트라는 키워드로 해서 제목이 짧아요, 길어요, 대표님들? 제목, 블로그 제목이 좀 길죠. 자, 제목을 저희가 어떤 블로그에 제목을 넣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넣냐면은 너무 짧게 넣습니다. 짧게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 같이 조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뭐 커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일기 같은 거 쓰죠. 미라클 모닝. 뭐 일기.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쓰면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으세요. 자, 이 친구들을 보시게 되면은 좀 짧게 적은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길게 적은 애들도 있을 거고. 자, 이 사람은 키워드가 뭐죠? 태안, 곰성, 캠핑장, 그리고 캠핑 준비물 리스트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서 응? 뷰가 없어지고 어떻게 됐죠? 요런 인기 글이라던가 이 나와 있는 연관 검색된 키워드들이 어떻게 있다?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딱 노리면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변했죠? 스마트 렌즈라고 해서 이 키워드를 제목이라던가 이 글씨, 글 안에 뭘 넣어야 되죠? 글 안에 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글들이 노출이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글이 노출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은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누르신 분들은 다들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한 10번 들어야지 아는데 다들 안다고 그냥 구라 그렇죠? 구라 네 정구라 신구라 네 준구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데라고 하시면 안 돼.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대표님들 써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알 것 같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키워드를 이걸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 글씨가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 글씨를 그대로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넣어도 노출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친구 글을 딱 봤을 때, 자, 여기 글을 좀 이제 조그맣게 보려면은 블록 앞에다가 M점을 누르게 되면은 모바일 모드로 변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블로그 B 앞에다가 M점을 누르면 뭐가 된다? 모바일 모드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얘를 쭉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얘가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 블로그에서 한번 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눌렀을 때 아까 그분의 키워드가 뭐였었죠? 그분의 키워드? 음, 캠핑 준비물 리스트라는 게 있었죠. 예, 이거를 갖다가 잘 보고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캠핑 준비물 리스트 하고 우리가 이 키워드가 들어갔죠, 지금. 그런데 여기 제목 본문 안에 이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글을 썼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키워드가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올라갔냐면은 보세요. 대표님들. 얘도 우선 대충 쓴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글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 준비물 리스트가 본문에 안 들어가도 제목만 넣어도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본문이랑 제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맞춰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어떻게 한다? 이 캠핑 준비물 리스트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몇 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넣을 때 가장 좋은 중요한 팁은 뭐냐면은 캠핑 준비물 리스트 인기 주제라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은 이 키워드, 이 키워드, 이 키워드, 이 키워드, 이 키워드 있죠? 왼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또 키워드 보이시나요? 이것까지 다 같이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길어지겠죠? 너무 긴 길 말고 적당한 길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어쩔 수 있다? 이 글에도 이 글에도 이 글에도 이 글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초보 캠핑 준비물 리스트라고 있죠. 그럼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보고서 어떻게 하죠? 초보. 그리고 또 뭐 있죠? 준비물 리스트. 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초보라는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들? 있어요, 없어요? 이 글에? 들어볼까요? 자, 이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컨트롤 F.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서 초보. 있네요. 몇 번 있네요. 네, 안 보이는데 있네요. 컨트롤 F를 누르고 초보라고 치면은 얘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초보가 없었잖아요. 그쵸?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초보 있죠, 여기? 얘도 초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좀 길게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그리고 인기 입주의 리스트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제목에 한 3개까지 넣어주시면은 더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근데 왜 너는 어렵게 뭐 방문자 알려주고 검색량 알려주고 하냐? 네. 모든 키워드는요, 대표님들 저희가 봤었던 네이버 검색 여기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메인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를 갖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딱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키워드가 나오죠?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검색량이 낮은 서브 키워드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키워드 아닌가요? 키워드가 뭐죠? 주제 찾기. 그렇죠? 주제 찾는 게 가장 어렵지 않으세요? 난 주제 찾는 게 너무 쉽다. 네. 그래서 주제 찾는 게 너무너무 쉬워서 니네 강의 안 들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상위 노출을 하는 것만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주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죠? 네. 거기에 맞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글밥이라고 합니다. 글밥. 글밥이 뭘까요? 글의 개수. 개수가 많아야 노출이 잘 됩니다. 대충 이해 갔을까요? 근데 여기서 예외 사항도 있어요. 글의 개수가 빈도가 있어요. 빈도. 어떤 빈도일까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관련된 글이라던가 뭐 금융에 관련된 글들이 있죠. 네. 이게 많이 쌓이고 그리고 스팸 네이버에 있죠. 네이버에 제재를 당하지 않는 블로그면 더 좋아요. 내용이 좀 어려울까요, 대표님들? 이것도 예시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찾기 위해서 검색 광고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고요. 네, 모르겠다. 내일 와서 얘기 들어야 되겠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글 쓰는 주제도 제가 여기 네이버 키워드에서 찾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주제 찾는 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은 우선은 대표님들께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입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키워드 도구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은 대략적으로 조회까지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도 이제 광고 대행사 운영하고 있지만은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먼저 스터디하고 난 다음에 글 쓰는 걸 알려줘요. 대표님 이해 가실까요? 네, 가있으면 1번 누르시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2번 누를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유, 우리 윤하연 대표님은 아무것도 안 눌러서 윤하연 대표님만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예. 대기실 가 계세요. 네, 윤하연 대표님 대기실 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가실 건가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 유리 턱 대표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빨리 내보내게 하시죠. 우리 투표해가지고. 아, 일하고 투표. 아, 알겠습니다. 이해할게요. 네,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조금 더 쉽게 글 주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데이터 랩이란 센터 좀 아시면 좋은 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검색어 트렌드와 쇼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어 트렌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 뭐, 봄, 그리고 여행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너무 빡세요.
데이터 랩은 지우시고요. 뭘 하시면 되냐면은 네이버 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네이버 포스트라고. 그쵸? 네이버 포스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아, 실수로 보내드린 한 명으로 설정돼 있다고. 아니, 근데 보내드릴 거라니까요. 네,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보내드릴 거예요. 네, 행복의 나라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거의 90%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검색하기라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검색하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검색하기라고 보이시죠? 네. 검색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했던 주제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주제가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4, 7에 28. 28가지 주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제가 뭘까요? 다들 맛집 아니면은 막 뷰티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 가지만 빼고 하시면 돼요. 맛집과 뷰티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 하는 글이 있잖아요. 맛집이랑 뭐 여행, 뷰티 이거 있죠? 이 세 가지는 빼셔야 돼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랑. 아,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주제가 많으니까 쓸게. 자, 우리가 왜 맛집을 갖다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맛집에 가세요? 김밥 천국 빼고. 네, 싸다김밥 그런 데 빼고. 몇 번 정도 가세요? 가는 횟수를 한번 채팅창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일주일에. 또 다른 대표님들 몇 번 정도 갈까요? 집에 있거나 가끔 먹고 난 후에. 아, 맞다, 사진. 사진. 사진 찍는 거 깜빡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맛집이랑 여행을 갖다가 좀 주제로 쓰는 거는 가끔 우리가 뭐 있죠? 짜장면 100번 먹으면 짬뽕 한 번 먹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여행은 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사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주제라던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라면은 초보라서? 초보가 아니라 이거는 중보도 힘들고 고수도 힘들어요. 매번 사진 찍고 올리는 게. 네. 근데 이 사진이나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어쩔 수가 있죠? 빠르게 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이 여행에 갔다 왔던 거 느낌이라던가 사진 몇 장 찍으면 주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행을 몇 번이나 갈 수 있고 맛집 우리가 몇 번이나 가서 글을 쓸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맛집이랑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서브로 네, 사진 찍는 거랑 글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네.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진짜 밥값이 뭐 한 달에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갔을 때 사진 찍어서 만약에 글을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주제, 그러니까 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초보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요. 주말마다 어디 가거나 뭐 애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이건 쓰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는 저는 이 건강, 경제, 비즈니스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리고 뭐 연애, 뷰티 이런 책들이 있죠. 네. 요런 쪽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가끔 있으면은 뭐 일곱 가지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야의 글을 또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정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들? 이렇게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저것 써라. 정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주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들었죠. 1일 1포스팅. 네. 꾸준히 돌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한 가지 주제로 작성해야 뭐 C랭크, 최적화, 인플루언서 된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들어본 적 있으시면 1번을 누르시고요. 없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쭈맘님 누구시죠? 자꾸 1번 한 번도 안 누르시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제가 녹화본이고 나발이고 네, 싹 다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아, 처음 들어오셨네. 이런 얘기들. 오은숙 대표님, 정인선 대표님. 자, 이제 실제로 유튜브라든가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1일 포스팅 가능할까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건 더 힘듭니다. 한 가지 주제로 쓰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우리 최현정 대표님께서 뭐 예를 들면 행사를 해요. 행사를 매일 갈 수 있나요? 내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매일 새로운 음식을 갖다가 매번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꾸준히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아예 정하자는 겁니다. 그중에서 건강의학 쪽인데, 자, 건강의학 쪽은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포스트는 사람들이 읽은 인원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이 읽었죠? 읽은 인원수? 몇 명이 읽었다고 나와 있죠, 대표님들? 17만 명이 읽었죠. 그쵸, 17만 명. 자, 이거는 몇 명이 읽었죠? 150만 명. 물론 구독자도 있겠지만. 자, 건강 관련된 글들은요. 거의 다 뭐가 있죠? 트래픽이 있습니다. 트래픽은 뭐다? 돈입니다. 돈. 방문하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자, 근데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경기베이스도 가볼게요. 얘는 좀 어때요? 조회수가 대표님들? 음, 조회수가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럼 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시피 푸드. 자, 이것도 어때요, 대표님들? 고만고만하죠. 자, 그럼 미술전시 가보겠습니다. 미술전시는 더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세계여행 가보겠습니다. 세계여행. 여행은 뭐 트래픽이 쩔죠. 근데 반대로 어떻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갖다가 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진을. 사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캡처해서 다른 거 쓰면 여러분들 저작권에 걸 수가 있습니다. 영화 애니. 영화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표님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가볼게요. 반려동물은 뭐 넘사벽입니다. 뭐. 네. 39만.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검색량을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가 가장 좋았던 게 뭐였었죠? 한 6가지 정도 봤는데 첫 번째가 건강의학, 두 번째가 뭐였죠? 반려동물이었죠. 자, 근데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연예도 가볼게요. 방송연예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고만고만하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외국어. 외국어도 괜찮네요. 곤니치와, 오하이오, 네,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동차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남성들 뭐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맛집도 가보겠습니다. 맛집도 좋아요. 조회수가 좋은데 어떻다? 우리가 이 사진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입니다.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주제면 여러분 다 하셔도 돼요. 뭐 과학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도 나쁘질 않네요. 근데 내용이 여러분들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뷰티. 뷰티도 어떻죠? 사진을 갖다가 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 뷰티 쪽은 거의 다 홍보라던가, 스팸성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속눈썹 연장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내성 발톱, 여드름, 이 키워드가 뭐죠? 다 스팸 키워드입니다. 연애 한번 가볼게요. 연애도 트래픽이 좋습니다. 음, 굉장히 좋아요.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물론 예전 글이긴 하지만 조회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책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책도 주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블로그를 갖다가 책을 갖다가 했을 때 책을 쓰는 것도 좋은데 책은 우선 읽어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뭐 얘기한다? 여기 요 연애 책 그리고 방송 쪽, 어학 쪽, 자동차 쪽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반려동물, 경제, 건강의학 요 정도
하나 더 주제를 넣자면은 영화까지 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에서 정해서 글을 쓰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넘어갈까요? 대표님들? 그러면은 이걸 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상관없어. 가끔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 주제로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맛집을 주로 나 맛집 오늘 한 달에 막 20개, 30개 쓸 거야. 이게 아니라 가끔씩 당연히 되죠. 고윤수 대표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 블로그에 여러 가지 주제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없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네이버에서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네이버 포스트에서 바나나의 효능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바나나의 효능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 우선 얘 글을 한번 넘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주제가 건강에 관련된 글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얘가 몇 장 넣었냐면은 총 10장을 넣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재밌게 넣었죠? 자, 우선은 이 데일리 라이프라는 곳은요. 건강, 그리고 생활의 꿀팁, 그리고 맛집, 먹는 거, 음식 이런 거에 좀 잘 주제가 잠겨 있는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글을 갖다가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 글 하나만 쓸 건 아니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더보기? 대표님 더보기 보이세요? 자,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자, 이 글을 갖다가 맨 밑으로 내려가면 더보기라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자, 더보기를 누르니까 글이 총 몇 개가 있죠? 무려 1311개가 있습니다. 네, 1311개. 근데 얘네들 제목을 보다 보면은 어떻죠?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제목에 없죠. 특히나 이건 어때요? 밥 먹을 때 콧물 사는 사람 이 병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이 글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뭐지? 수시로 콧물 훌쩍이는 사람이라면은 내용이랑 사진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의 키워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밑으로 드래그를 쭉 내리다 보면은 혹시 여기 태그 보이시나요? 태그? 태그 보이시나요? 이게 뭐다? 이 글의 제목이자 주제이자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갔을 때 밥 먹을 때 콧물 나는 사람의 이병 의심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글로는 우리가 키워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뭘 보죠? 네. 댓글 위에 있는 태그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블로그 제목이자 키워드입니다. 이해가실까요? 포스트는 대부분 다 키워드가 어디에 있죠? 이 밑에 태그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들. 이 데일리 포스트 링크를 딱 주면은 키워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키워드가 없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어디에다 숨어 있다? 밑에 태그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보기를 또 누르시게 되면은요. 글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나이 들면 얼굴 말고 변하는 의외의 신체 부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 위쪽에 보시면 뭐 있죠? 목소리 노화, 성대 노화, 목소리 유지, 목소리 원리, 성대의 노화 이유. 이게 뭐다? 이 글의 키워드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응용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포스트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반입니다. 모바일 기반. 그래서 쭉 이렇게 줄일 수가 있으세요. 보셨을까요, 대표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모바일로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모바일로 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하죠? 뚝 띄어서
얘를 이렇게 쑥 줄이신 다음에 이 글을 보고서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글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끔은 노트북 갖고 있는데 저는 노트북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쨌든 화면을 좀 맞추셔서 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을 갖다가 포스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 보고서 옆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글쓰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썼던 글의 주제가 모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태그가 뭐죠? 음,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대표님들 여기다 우선 붙여넣기 하세요. 피곤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 이걸 복사해서 어떻게 한다? 네, 메모장에 하나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여기에서 샵 있죠, 샵. 이런 것만 우선 지우시고요. 네. 샵을 지우신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키워드가 지금 뭐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죠? 성대와 목소리가 이제 그거죠. 목소리. 요 키워드를 이제 좀 빼면 되겠죠? 음. 자,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들? 네, 노화, 나이 등, 목소리 노화. 노화도 좀 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대표님들. 자, 나이 등, 목소리 노화, 성대 유지, 원리, 노화의 이유.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나이도 중복어니까 뺄게요.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유 알아볼까요? 이렇게 글을 제목을 만들면 이렇게 뭐가 되죠, 대표님들? 키워드를 여러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합쳐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강사는 전 세계에 어디 있다? 누가 있다? 전 세계 누구? 네, 저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셨죠, 대표님들? 그동안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이 글을 어떻게 하죠? 다른 줄로 한번 가볼까요? 유통기한 지난 비타민 버리면 큰일 나는 이유. 이 주제가 좀 어렵네요. 자, 밑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여기 있네요. 이 키워드가 다 모여 있죠? 얘를 다 복사해. 그냥 가서 복사해. 이거 어떻게 해? 메모장 꺼내. 메모장 꺼내서, 다 없애. 이거 어떻게 한다? 샵. 여기만 엔터 눌러, 엔터, 엔터. 어, 딱 가서 눌러. 눌러서 이 샵만 없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중복되는 키워드 있죠. 비타민 유통기한은 위에 있으니까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 그럼 위에 거는 이제 없애도 되겠죠. 비타민 버리는 법, 영양제 없애도 되겠죠. 유효기간 아까 있었죠. 유통기한이나 밑에 있었죠. 수명. 자, 이렇게 그러면은 수명이라는 키워드와 보관, 영양제 보관 요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타민 버리는 법. 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키워드가 반복돼도 되는 거 괜찮냐? 키워드. 비타민 들어갔고 비타민 또 들어갔죠. 이렇게 두 번 중복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목이. 중복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고정관념에 계시지 마세요. 어떤 강사들은 뭐 키워드 중복되면 안 된다. 뭐 네 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이게 상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비타민, 영양제, 보관, 비타민 한번 줄일게요. 이렇게 너무 세 번이나 반복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유통기한, 수명, 비타민 버리는 법. 이게 뭐가 됐죠? 여러분들 제목이 된 거겠죠. 버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저는 이렇게 한번 도쳐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왼쪽에 있는 글을 갖다가 보고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꼼수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글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을까요? 글 쓸 때 왼쪽에 있는 글을 보고서 우리가 오른쪽에 글을 나열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꾸만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내가 콘텐츠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네. 이 방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가요. 왜 오래 간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습니다. 음. 내가 콘텐츠가 많고 유튜버라고 한다고 하면 블로그를 안 해도 되겠죠. 대신에 이런 글을 갖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저도. 저는 이제 매일 비타민을 꼬박 챙겨 먹어야지는 시간이 더 소감을 하고 통계를 쓰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비타민의 유통 기한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유통 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될까? 우리 가끔은 우유나 유제품도 먹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내 이야기를 솔직히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사진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사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은 뭐다? 이 위에 있는 글감 보이시나요? 글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면 7번. 네, 맨날 1번만 누르니까 1번만 눌러 대기하시는데 7번. 글감을 누르신 후에 약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약. 그러면은 이 우리가 여기서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진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는 주제의 사진을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요거 넣어도 어때요, 대표님들? 이거랑 의미가 다른가요, 혹시? 얘는 뭐 마약 같고 얘는 그냥 약 같은가요? 비슷하죠. 그러면은 출처를 지웁니다. 끝. 끝. 뭐 이미지 필터링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아, 제발 그만. 네, 끝.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사진, 정확한 사진을 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께서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글을 쓸 겁니다. 사과의 효능에서 글을 쓸 건데 사과 사진이 없네? 그러면은 저기 그 과일 가게 가서 사진 찍어 오실 건가요, 혹시? 나는 그 정도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어디 있지? 보니까 한 4km 정도 가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에 있네.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 찰칵 이렇게 찍어서 갖고 올 건가요? 어? 오늘은 뭐였지? 앵두가 없네? 내가 보니까 뒷산에 그때 앵두 있던데? 어? 산딸기가 없네? 너구리가 없네? 너구리의 효능, 오소리의 효능, 벌꿀의 효능, 벌집 뜯어서 그 사진 다 찍고 올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진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으신 게 좋아요. 사진은 어떤 거다? 의미만 맞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냥 의미만 부여하시면 돼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글이라든가 내용들은 뭐죠? 대부분 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적당히 하자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어떨 수 있다? 방문자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를 최적화시키거나 문의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 글이 쌓이고 쌓여야지 다른 체험단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넘겨갔을 때 뭐가 있죠? 네, 저한테 어떤 의뢰를 주거나 물건을 받거나 우리가 체험단으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 이해 안 갔으면 2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얘기를 했더니, 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검색하기에서
가물치의 효능. 자, 우리 가물치 형님이 계시죠? 가물치 혹시 드셔본 적 있으세요, 대표님들? 아, 가물치 먹어봤다. 5번. 네, 안 먹어봤다. 6번. 가물치 예쁘게 생겼죠? 네, 안 먹어보셨죠?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물치를 갖다가 우리가 가물치 사진을 이 저기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물치 사진을 글감에서. 예, 글감 있죠. 여기서 가물치 찾을 수 있을까요? 아, 힘 세고 무섭다고. 저도 무서워요, 누나. 가물치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가물치가? 무슨 뱀 같은 거 나오죠. 무섭고. 더 무서운 거 많이 나오죠. 자, 이 글감은 어디에서 주로 갖고 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픽사베이 또는 언스플래시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 연동해서 가지고 오는 이미지입니다. 이해 가시게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찾기가 좀 어려운 주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바로 스킵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또 있습니다. 뭐 가끔 보다 보면은 가물치 효능이 아니라 어, 뭐 예를 들면은 가리비의 효능 이런 것도 있죠. 가리비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조개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주제는 어떻게 해라? 최대한 뒤로 밀어라는 겁니다. 대표님 이해 갔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너무 주제 자체가 막 이미지를 찾기 힘든 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더 많이 빠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글자 수, 그리고 이미지 몇 장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지와 글자 수는 한 몇 장까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쓸 때 글자 수. 네, 채팅에 한번 적어볼까요? 200자? 최현정 대표님 빨리 나가시면 돼요. 500자? 둘이 같이 나가시면 돼요. 네. 아, 빨리빨리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분들. 우리 쭈맘님이랑 우리 윤하연 대표님, 네, 우리 김헌수 대표님도 네,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녹화본 안 보내드릴 겁니다. 자, 몇 장 정도 좀. 사진은 왜 10장일까요? 왜? 아, 글자 수? 글자 수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5장에서 최대, 최대까지는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아닙니다. 글이 너무 많아도 볼 건 봐요. 자, 보세요, 대표님들. 제가 좋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은, 호주 유학. 이렇게 했죠. 고등학교 호주 유학. 그러면은, 자, 이 글 들어가 볼게요. 이 글은 여러분들 길어도 볼까요, 안 볼까요? 호주 유학. 이런 글들. 길어도 볼까요, 안 볼까요, 대표님들? 봐야죠. 왜 봐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갈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갈까요? 요즘에 멕시코 여행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정보글은 어쨌든 간에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요. 자, 보세요. 이런 건 어때요? 멕시코, 베스트, 어디 어디 가는 거 있죠? 이런 글들은 내가 이제 깊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쁜 애가 있네요. 깊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깊이 볼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꼭 필요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 수 대비해서 여러분들 저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글자 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적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자건 간에 1000자건 간에 2000자건 간에 여러분들이 내용에 맞게 글자 수는 너무 있죠. 너무 적지 않게 좀 성의 있게라고 해야 되나?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글만 작성하면 잘 안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지를 최소 한 5장 이상 넣어주면은 어떻죠? 이미지, 글, 이미지, 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대한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블로그 체류 시간이라든가 블로그 지수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글자 수를 제한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500자 정도까지는 좀 적어줘야지 사람들이 글을 본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죠. 네, 500자에다 사진 한 5장 이상. 사진은 좀 많이 넣어주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네, 사진 5장 이상. 그 정도 넣어주는 게 좀 의미가 있고 좋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찍은 사진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진으로 해야 되냐? 이왕이면은 제가 본 개인의 관점은 찍은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저희가 그 공식 블로그를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가시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대표님들 음, 여기 어디 갔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가시다 보면은 네이버 검색 서치 앤 테크라고 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답변과 뭐 적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 생성형 AI 클로버 엑셀 통해서 하는데 검색의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검색이라든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노출을 좀 시켜줄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때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저한테 보내주신 건가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길다. 예, 이거를 차라리 대표님 2번 나눠서 쓰거나 3번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번 가족여행 홋카이도 삿포로 거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아사히 동물원 한 다음에 거기까지 쓰고 도쿄에서 몇 박 며칠까지 갔다 거기까지 키워드는 전부 다 다르게 3번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글 잘 쓰셨고 너무 좋은데요. 한 3번까지 나눠서 쓰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우, 되게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리치. 홋카이도, 니폰데스. 네, 아주 좋네요. 네, 너무 잘 쓰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만 볼게요. 짜증나서. 네, 네. 그래서 한 3번을 이거 나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던가 맛집 내가 처음 한 글들은요, 그러니까 글이 2,000자, 3,000자 상관이 없어요. 막 50장, 60장 동영상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안 했을 때에 기반으로 이거 글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시겠죠? 내가 여행을 많이 못 간다라고 하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쓰고 사진이 없다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가 의미 부여에 맞게끔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주제로 포스팅을 하죠. 여기에서 사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 사진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왜 사진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대표님?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사진, 요런 사진, 요런 사진, 요런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죠, 대표님들. 그쵸? 이 사진 여러분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없어졌네. 아이고, 씨.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니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가셔서, 자, 네이버 포스트에 가셔서 이 건강 주제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이미지가 있어요. 아, 이런 거 말고 잠시만요, 대표님들. 자,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이 이미지가 잘 나와 있고 하더라도 가끔 보다 보면은
이 주제에 맞는 이미지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왜 이러니? 음, 이런 이미지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랑 완벽하게 맞는 이미지를 찾는 거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들. 거기까지 혹시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가 찾기 힘든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 있죠, 대표님들. 자, 우리가 주제가 급성 뭐뭐뭐 최장염을 했어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그냥 길감에서요. 다 필요 없고 이게 건강에 관련된 글이죠. 주제가. 그러면은 의류 이렇게 하셔갖고요. 얘랑 대충 맞는 거 있죠. 얘랑 저는 틀리더라도 이런 거 넣습니다. 그냥 저는. 이해 가실까 대표님들? 이 이미지를 똑같은 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의료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키워드 있죠.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들? 통증이나 치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어, 찾을 수 있겠죠. 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저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 아니면은 건강 검색하셔갖고요. 그냥 이런 걸로 넣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찾으려고 하면 이 글의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속도를 갖다가 좀 빠르게 쓸 수 있느냐, 빠르게 쓸 수 없느냐를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좀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제는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검색 있죠? 키워드 검색. 음. 여기 검색 광고에 가입해서 키워드 도구에 가입하셔서 여기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찾으시고 주제는 네이버 포스트에서 찾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 있었죠? 데일리 라이프. 그쵸? 데일리 라이프 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라이프에서 주제를 찾아서 건강에 관련된 글이든 음식에 관련된 글이든 써보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근데 가끔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주제가 겹치면 어떻게 해요? 겹쳐도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썼었던 글들은요, 다 한 번씩 썼던 글이에요. 그 해외에 있었던 글을 갖고 와서 다시 변형을 시킨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도 있어요. 어디죠? 헌혈의 집.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블로그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의 집. 자, 우선 헌혈의 집 블로그를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맨 밑에. 글이 몇 개가 있죠, 대표님들? 헌혈의 집 총 글 개수가 4,215개가 있죠. 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헌혈 정보랑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꿀팁,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 보기 들어가 볼게요. 건강 정보 글이 몇 개죠? 건강 정보 글이 PC 버전에서 보이실 거예요. 아마 모바일로 보이시지만 245개죠. 자, 근데 이 밑에서 생활 정보 눌러보겠습니다. 생활 정보 글이 몇 개죠? 생활 정보 글. 네, 1105개, 50개죠? 그 요거를 우리가 30개 줄로 바꿔서 제가 이거를 좀 뒤에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글들도 어때요? 우리가 쓸만할까요? 쓸만하지 않을까요, 대표님들?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네, 쓸만해요. 뒤에 있는 글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글을 좀 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글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려서 저희가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B 앞에다가 M 점 누르면 어떻게 되죠? 모바일 모드로 변경이 됐죠? 얘를 다시 왼쪽으로 줄인 다음에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내 블로그를 갖다가 오른쪽에 놓고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글 쓰는데 좀 여유롭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녹화본은 제가 카페에 올려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대표님들. 혹시 제가 질문을 중간에 많이 안 받았는데,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네, 채팅창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 내일 오셔서 질문 쏟아부으시려고. 아니요, 안 써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안 써도 됩니다. 쓰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이런 걸 많이 해보세요. 출처 지워도 됩니다. 왜냐면 저 사이트 자체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출처를 지우고 그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거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몇 개라는 건 기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좋은 글 있죠, 좋은 글. 한 개와 매일 10개씩 쓰는 블로그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좋은 글 한 개가 낫습니다. 네. 10개 쓰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쓰는 그 습관 있죠, 습관.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대표님들이 다 일이 있으시죠. 뭐 저는 가사 일도 굉장히 바쁘다고 하고 애를 양육하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대표님 분명히 계실 거라 좀 보는데 블로그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 패턴을 알려드린 겁니다. 우선 요게 되면은 나중에 그 좋은 글을 쓰고 내가 정말 체험한 글을 갖다가 썼을 때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글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미지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내가 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써서 검색량이라든가 네이버 포스트라든가 공식 블로그라든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좀 이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돼야지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정리할 수 있는 글이든 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모두 다 체험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라던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강의 준비실에 인스타 글을 복사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웃 신청이 들어왔는데 강의 준비하는 인스타 글을 인스타 글이 어떤 글이라는 거죠? 내가 올린 인스타 글인가요? 신수영 대표님? 네, 제 인스타그램에 저는 책, 상관없습니다. 네이버랑은 네. 검색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근데, 신청 들어왔는데 다 네, 받아주는 것도 좋고요. 가끔 보면 이제 광고로 이렇게 이웃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있으셨어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딱 감사합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 광고글 같은 애들 그냥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주는 애들. 그냥 네, 허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웃 추가시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카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잘 쓴 사람의 이웃의 이웃을 사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노량진 집이라고 검색 해볼게요. 그럼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글들이 쭉 나와 있겠죠. 이 중에서 한 명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세요. 쭉 내리면은 여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댓글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은 광고니까 필요 없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 사람. 쓴 사람이겠죠? 네.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얘 거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음. 그러니까 이웃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여기 최신에 있는 글 있죠? 요거 가서 이거 남기고 댓글 대충 남긴 다음에 이 글을 복사해서 어떻게 하죠? 맨 위에 있는 이웃 추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 서로 이웃 추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제에 맞는 글로 한 다음에. 요즘에는 챗GPT가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블로그 보시면은 이웃들 있거든요. 이웃들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내가 추가한 이웃 말고요.
나를 추가한 이유 보이시죠? 나를 추가한 이유. 나를 추가한 이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여기에서 업이라고 써 있는 보이시나요? 업이라고. 업, 업, 업. 자, 볼게요. 업이라고 쓰는 사람들 있죠?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나를 추가한 이유를 갖다가 하냐면은 이분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 유저. 어. 그래서 얘거 딱 들어가면 어때요? 음. 블로그 갖다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네. 이런 애들은요. 보세요. 글이 몇 개죠, 지금? 13개죠. 그럼 이 사람한테 댓글 남기고 서류 추가 누르면 어때요? 예, 할 확률이 더 높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또 볼게요. 빌버치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보니까 어, 블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를 해야지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글이 몇 개죠? 맞습니다. 초보끼리 노는 겁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하슬라 월드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어, 뭐 이렇게 공간이랑 네. 뭐 이렇게 한다고 칩니다. 여기도 공간 남기고 댓글 남긴 다음에 이유 추가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주제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제는 뭐죠? 하슬라 월드였죠. 그럼 쓰는 거예요. 잘 묘사해 줘서 행 이렇게 한 다음에 글을 복사하시고요. 등록 누르고 이번 거에 블로그에 가셔서 어떻게 한다? 글 옆에 꼭 그게 있거든요, 대표님들. 이유 추가하는 그 내용들이. 네. 이유 추가 누르고 서류 추가하신 다음에 이거 누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웃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웃 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빠릅니다. 여기 있는 애들 걸로. 그리고 여기까지 혹시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네네. 이해 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서이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서이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카페 보이시는 카페? 카페로 들어가세요. 카페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뭐 서이추 뭐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가입만 하시면은 이런 사람들 보이거든요. 음. 들어가셔서 여기 맨 앞에 있는 글 있죠? 네. 여기에 뭐 양꼬치 먹은 거죠? 주제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눌러서 서이추 누르고 아까 했던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른 다음에 예, 카페에서 보고서 뭐뭐뭐 하고 글 너무 잘 봤습니다. 서이추라는 키워드만 쳐도요. 이렇게 최신 글들 나와 있는 애들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하셔서 이분들이랑 이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최근에 썼던 글들. 네. 이렇게. 뭐, 맘스, 뭐, 소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이웃 추가를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 그 위젯 나와 있는 그 친구도 있었죠. 위젯에 여기 이웃 추가가 없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는 이웃 추가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루언서는 이웃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걔네들은 무시합니다, 저희를. 네, 이런 사람들 있죠? 네, 네, 이것도 뭐 좀 챗GPT 썼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죠? 변호사 빼고 너무 상업적인 형님들 빼고 네, 네, 이런 사람들로 해갖고서 저희가 이제 이웃 신청하시고요. 인플루언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빼세요, 그냥. 글이 막 몇 천 개 이상 넘어가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저한테 답방 절대로 안 옵니다. 거의 안 와요.
블로그 가볼게요. 얘도 한 5천 개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제기라.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안에도 좀 빼시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얘도 한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이런 애들 갖다가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채우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하루에 뭐 10명, 20명이든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한 두는 게 더 웃겨요. 네. 이웃을 막 10명, 하루에 20명씩 해라. 이건 더 웃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공식 블로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의 12시가 넘어가서 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대표님들? 질문. 질문이 없으면 이제 천천히 좀 마무리 지을까요? 네네네네. 카페 한번 올려서 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예,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들. 네, 오늘 뭐 내용들 보고서 블로그에 이제 후기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감사하게 열심히 또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요일날 오프라인으로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알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좀 커서 이게 지금 단톡으로 보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카페로 해서 보내드리거나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요. 이왕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